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봉 중심의 피상적인 대책보다는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하면서 기초연구는 고사위기에 몰렸는데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기초연구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초연구 핵심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가 폐지됐고 개인 기초 과제 수도 2023년 14,912건에서 올해 11,829건으로 크게 줄면서 연구자들은 사실상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서 학생과 연구실이 죽어가고 있는, 떠나가고 있는 연구진을 꾸리는 그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인데 과기정통부도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을 탓했을 뿐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과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나눠주는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기초과학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합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기초연구 정책안에서도 연구의 고도화와 집단 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기초연구 보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 AI 강국 도약에 사활을 걸자 인공지능 분야 지원책만 내놓는 실정입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장단만 맞출 뿐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AI 분야 박사후 연구원 400명을 채용해 연봉 9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환경 개선이나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은 빠져 있어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에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나영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융합 분야를 이끌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노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600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목표 인원은 400명으로 이번 사업으로 선발된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연 9천만 원의 연봉이 지급됩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금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급여로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과학기술원의 역량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또 이노코어 사업 이후 취업 등 산업계와의 연결성이 불명확해 연구원들의 국내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학 연구 환경 전체를 좀 개선을 하고 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진출할 일자리가 많이 있도록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건전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분야가 AI 융합에 한정돼 다른 기초과학 연구는 배제됐습니다. 또 그마저도 4개 주요 과학기술원에만 해당돼 다른 연구대학들은 소외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정부 주도로 연구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연구들은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소외가 되지 않게 좀 잘 정책을 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파격적인 연봉만 앞세워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를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해외 과학자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비자 혜택도 제공하는 등 해외 연구 인력 끌어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나 국내 연구 환경의 기여를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펙 영내 과학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 과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월 250만 원의 체재비가 지급됩니다. 100여 명의 외국 과학자들이 참여해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모두 2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I hope it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more robust scientific exchanges and build a sustainable network for research collaboration.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연수 계획과 역량, 기대 효과만 있을 뿐 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협력이나 공동 연구 성과보다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과학기술자 고용추천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가 비자를 더 쉽게 받고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정작 국내 연구자들의 취업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많은 국내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국내파 박사 및 대학원생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생적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묻지마식으로 해외 과학기술인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은 고군분투하는 국내 과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학문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공계 청년들은 더 나은 연구 환경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매년 3만 명가량이 해외 유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찜통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으면서 서울에서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여드레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며 낮 동안 크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강릉과 대구, 서귀포 등 전국 9곳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주말 사이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듯한 찜통더위가 이어진 건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심해진 휴일, 도심 속 물놀이장이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친 어른들도 잠시 더위를 피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1도,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무더위 속에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불쾌지수가 높아졌고 노원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33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서 경기와 강원도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양평 옥천명 낮 기온이 35.7도,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경보가 확대한 남부지방에서도 경주가 37.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주 더위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 전망에서 대구 등 남부지방은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서울 등 중부지방도 33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도 25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만큼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결과 6월 27일까지 누적 질환자는 3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8.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방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찾아온 폭염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열흘 전부터 때이른 열돈 현상으로 인한 폭염경보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발령돼 1억 6천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24일 기준으로 동부 연안인 뉴욕과 보스턴에서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었고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다른 동부 지역 대도시도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은 최고 기온 섭씨 46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폭염을 앞두고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카이스트 최인성 교수 연구팀이 생체 부산물인 요소를 연료로 사용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자가추진 세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효모가 생성하는 에탄올을 활용해 효모 표면에 생체 친화적인 멜라닌계 나노 껍질을 형성하는 효소 기반의 화학적 방법을 핵심 기술로 삼았습니다. 연구팀은 세포를 감싸는 얇은 나노 껍질에 우레아제를 부착해 요소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추진력으로 활용했고 그 결과 세포가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 이러한 구조는 세포 분열 중에도 비대칭적인 껍질 형성을 유도해 세포의 이동성과 기능성이 동시에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향후 정밀한 약물 전달과 종양 표적 치료 등 생체 내 자가 구동형 마이크로 머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위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짝퉁 방지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인증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표식을 심고 인공지능을 사용해 판매자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특허청에 적발된 가짜 해외 화장품들입니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제품 상자와 설명서 등의 외관으로만 보면 전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짝퉁을 감별하는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카메라를 켜고 화장품 상자를 비추자 진짜와 가짜가 바로 구분됩니다. 불빛을 비추면 진품 표식이 드러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판매자를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판매 이력과 제품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해 짝퉁 판매자인지 식별해냅니다. AI는 단순히 이 포스팅 정보뿐만 아니라 그 포스팅을 게시하고 있는 판매자의 과거 이력, 판매 이력, 신고당한 이력이나 아니면 취급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 이 구성하고 있는 상품 인벤토리까지를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연간 손실이 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 13,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여서 그만큼 짝퉁 적발 기술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위조 상품 유통 방지 기술을 통해서 위조 상품을 만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 쉽게 위조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110여 개 나라 1,600여 개 판매 유통 플랫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K 브랜드를 베낀 위조 상품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대회가 열렸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서 대학팀 4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중국 로보리그 3대3 축구 결승전에서 칭화대 팀이 우승했습니다. 첨단 시각 센서를 장착한 로봇은 공을 식별하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일부 로봇들은 충돌한 뒤 스태프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대회 로봇 공급업체 측은 현재 로봇 축구 실력이 5살에서 6살 어린이 수준으로 경기당 1에서 2점을 득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20여 년 동안 발사된 대형 로켓 H-2A가 50호기의 성공적 임무 완수를 끝으로 퇴역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제 새벽 1시 33분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50호기를 발사했습니다. 로켓에 실린 온실가스 관측 위성 이부키 GW는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H-2A는 높이 53m의 액체 연료 로켓으로 2001년 처음 발사에 성공한 이후 2003년 11월 6호기를 제외하면 49기가 모두 성공했습니다. 소행선 탐사선 하야부사2, 일본 최초로 달에 착륙한 탐사선 슬림 등이 H-2A 탑재돼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자율주행 마을버스인 지역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는 그동안 심야 자율주행 버스,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단절된 구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 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왕복 운행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에너지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심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한 전남이 있는데요. 산하견 클러스터를 통한 에너지 분야의 거대한 시너지, 즉 항공모함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에 세계 최초로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으로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입니다. 켄텍의 6대 핵심 연구 분야는 에너지 AI와 그리드, 환경 기후 기술, 원자핵 에너지 등입니다. 켄텍 교원의 1인당 연구비 확보 실적은 지난해 5억 2천만 원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켄텍은 원천 기술과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달에 에너지 정책 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일찍이 민주연구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력계통 운영과 발전, 송전, 저장을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수준과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인 3.2 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로 지정된 전남은 주민들이 이미 햇볕과 바람 연금 혜택을 받는 등 에너지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전남의 노력이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벽하게 맞물려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과제인 에너지 대준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으로 비상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그룹사와 켄텍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새 정부의 기후 에너지부 유치도 추진되고 있는 전남. 여기에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스타트업들이 모여들며 산하견 클러스터가 거대한 시너지를 내는 항공모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이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파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 1위인 일본 토요타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 압박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판매량 4위인 현대차 기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이달로 잡았던 현지 판매 가격 인상 시점을 미루긴 했지만 25%에 달하는 관세 타격에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악영향은 자동차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대비 27% 이상 급감했는데 이달 수출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부터 자동차 수출이,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관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캐즘이라는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하지만 산업 연관 효과가 높아 고용과 투자 촉진 등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는 면이 큽니다. 지난해 수출 생산 유발액도 2,3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주요 품목 가운데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경제 기여액 359조 원으로 삼성을 제치고 국내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분야에도 똑같이 25% 관세가 부과되고 대상 부품도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에서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자동차 관세가 면제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빨리 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이 새로운 판로 개척 등 시장 다변화에 나설 기회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며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 유치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특히 무역 협상 중인 나라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lowing you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35% or 50% or 10%. 일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지만 어떤 나라엔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이 미국 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등 맞춤형 카드를 제시하며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상호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에 따른 본격적인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 이탈을 막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강조한 행사를 진행하며 6만 명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습니다. We provide immersive programming like The Forest Within to appeal to consumers and introduce them to the brand and share our heritage. 포드와 폭스바겐 등 다른 업체들도 미국 내 생산과 공정한 가격 책정을 강조하며 소비자 유치 총력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6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